오늘 원래 준비한 다른 주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5년 넘게 준비했던 그러니까 5년 넘게 리뷰받았던 논문이 억셉트 메일이 와서 아주 기쁘게 두 개를 찍으려고 지금 다른 걸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죠. 이 논문이 5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휴대전화가 뇌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제가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논문이 원래 제가 박사 때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면 교수님이라고 지도 교수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분야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뭐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깊게 빠져들어서 이거를 5년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억울한 건 4년 동안 되게 저명한 저희 분야 저널에서 에디터가 붙잡고 있다가 깜빡했는지 그냥 자동으로 리트랙션이 됐어요. 그래서 4년을 날린 거죠. 근데 어쨌든 더 좋았던 거는 WHO가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국제보건기구가 최근에 어떤 연구자 유럽이랑 오스트레일리아랑 유럽 연구자한테 뭘 의뢰를 했어요. 이 휴대전화가 뇌암을 진짜 유발하는지 메타 분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막 출판이 한 달 전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 9월 4일에 나왔는데 한 달이 안 됐죠.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이거에 관해서 논란이 엄청 났는데 20년 동안 WHO가 없다고 하니까 최고 권위 기관이잖아요. 국제보건기구. 아 진짜 없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또 5년 동안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잘 된 게 제 논문이 이 논문하고 맞물려서 리뷰가 되게 빠르게 됐고 좋은 저널에 갔어요. 생각보다. 물론 처음에 그 4년 끌던 저널보단 낮아졌지만 뭐 꽤 괜찮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뷰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리뷰어 2 여기 보이시죠? 근데 저자들 아주 잘했다. 그래서 WHO가 최근에 뭐 스폰서를 하나 해서 카리피디스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냈는데 WHO 커미션드 시스테매틱 리뷰 앤 메타 애널리시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반박하는 아주 좋은 연구일 거다. 이 연구가 지금 1, 2, 3이 다 논지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꽂혀 있는 건 WHO 연구 결과가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보건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두 해 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 있는데 WHO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 논문이 어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 논문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PDF로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이거든요. 인바이러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꽤 좋은 저널인데 뭐 전통 저널은 아니고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인데 이게 지금 호주 사람 켄 카리피디스 뭐 한국 발음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아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WHO한테 파셜 펀딩 그러니까 부분 펀딩을 받아서 관련이 없다라고 논문을 9월 며칠이냐 잠깐만요. 이게 어베일러블 온라인이 8월 30일이죠. 8월 30일에 딱 뜨니까 이제 건강 관련 기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9월 4일에 빡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연구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다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제 논문이 딱 들어오니까 4년 5년 묵은 논문이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리뷰어들이 빠르게 리뷰를 하고 굉장히 했는데 문제가 이게 한 리비전에만 한 5달이 걸렸어요. 4달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휴대전화가 뇌암을 유발하느냐 WHO가 연관성 없다. 통설을 뒤집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O의 의뢰를 받아 호주 방사능보호 원자력 안전청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원안위 같은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거기에서 뭐 94년부터 2024년 관련 연구 5천 건 이거 오바죠. 5천 건이 아니라 처음에 5천 건을 메타 분석할 때 스크리닝을 하는데 결국에 뻔해요. 63건 인간관 이거 63건은 휴대전화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거나 이제 어떤 안테나나 저기 고압선 같은 것도 다 포함했거든요. 휴대전화만 하면 뻔해요. 이거 왜냐하면 인터폰 연구라고 굉장히 다국적 연구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나온 거 외에는 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메타 분석이 굉장히 한 6, 7편 나왔는데 다 똑같은 연구를 분석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 연구가 조금 달랐던 거는 진짜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자세히 분석을 했고 왜냐하면 그 튜머의 서브타입까지 그러니까 어떤 암의 서브타입 히스톨로직 타입까지 분석을 했고 나눠서 그 다음에 더 이제 좀 달랐던 거는 저는 이제 환경의학 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 환경의학.
그러니까 노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 평가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크루드한 노출 평가부터 굉장히 애큐러트한, 프리사이즈한, 정확한 노출 평가까지 쭉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주면서 오즈 레이시오나 어떤 통계량이 증가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리뷰어들이. 예, 그래서 뭐 관련이 없다. 인바이러먼트 인터내셔널 에디터를 제가 알고 학회에서도 몇 번 인사를 했었는데 글쎄요, 뭐 환경보건 최고 저널은 EHP입니다. 인바이러먼트 헬스 퍼스펙티브. 인바이러먼트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생긴 신생 저널이고 사실상 오픈 액세스라 전통 연구자들이 뭐 우와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막 떠받드는 저널은 아니에요. 저는 인바이러먼트 헬스 퍼스펙티브가 임팩트 팩터가 물론 살짝 낮을지라도 더 전통 있는 저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온 accept 메일이에요. Relationship between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radiation from cellular phones.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나오는 RF EMR 이게 방사능 그 전자파죠. 전자파와 뇌암의 관계. 뇌암만이 아니라 브레인 튜머니까 뇌 종양이죠. 양성 종양 포함. 그래서 메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전자파에 대한 베리어스 프록시 다양한 어떤 노출을 왜냐하면 전자파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우리가 기계 가지고 머리에 딱 투구처럼 쓰고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뭐 어느 쪽으로 썼냐, 몇 시간 썼냐, 일주일에 몇 번 썼냐, 1년에 몇 번 뭐 썼냐, 뭐 이런 식으로 대체되는 노출 지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확한 게 있고 뭐 정확한 게 있겠죠. 제일 정확한 게 뭘까요? 누적 노출 시간이죠. 시간, 큐뮬레이티브 아워. 근데 좀 덜 정확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썼냐 이 사람 휴대폰을. 그 사실 뭐 근데 전화 안 하고 그냥 뭐 핸드폰만 하면 이렇게 인터넷만 하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사실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전자파는 딱 붙어야 돼요 머리에. 이게 왜냐하면 거리가 조금만 1cm만 떨어져도 기하급수적으로 전자파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출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노출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5년 전에 제가 연구를 할 때 노출 평가를 제대로 통일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과가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연구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리즈 논문이 3개가 있는데 3편은 이미 출판이 됐죠. 아주 좋은 저널에 어디냐? 잠깐만요. 이거죠. 이게 3편이 출판이 된 거고 1편은 그냥 제가 컴퓨터에 묻어놨고 2편이 지금 출판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2편이. 그래서 2편이 진짜 메타 분석, 3편은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 사우스 코리아 이 핸드폰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한테서 그 뇌종양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가지고 상관계수 구해서 보여준 거고, 이것도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이걸 또 영국의 그 프랭크 디 보츠라고 이 브리스톨 대학 교수가 또 이 문진영이 잘못했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 그래서 이걸 또 반박 레터를 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뭐 이거 유튜브 영상 우리나라만 보나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컴피팅 인터레스트를 밝혔어요. 나는 휴대전화 개발사에서 펀딩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 근데 저는 아니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써야겠죠, 당연히 정직한 연구자라면.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아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술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 레터를 또 썼어요, 워드로.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수한테 반박 레터를 써서, 이거는 아직 출판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리뷰 중이에요. 거의 다 됐어요. 퍼스트 리비전까지 했으니까 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프랭크 디보츠가 제 논문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휴대전화가 우리나라 전 국민 데이터로 봤을 때 쭉 이제 시대별로 살펴봤을 때 이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는 템포랄 로브, 그러니까 이 옆쪽 사이드 뇌랑 이 앞쪽 사이드 뇌 프론탈 로브가 유의하게 이렇게 상관계수를 보여요. 이 휴대폰 사용한 거 늘어난 거랑 뇌암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늘어나는 거랑 시대별로 시대가 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야 너 CT랑 MRI가 발전하면서 영상기가 기존에 분류 안 되던 코드들이 있거든요. 의학 코드 ICD라고 왜 전체 질병 코드 중에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unspecified 잘 분류 안 되거나 오버래핑 사이트에 있던 게 정확히 분류돼서 야 그냥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 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 템포랄 로브랑 프론탈 로브를 제외한 다른 로브들에서는 왜 증가하지 않냐? 이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제가 국립암센터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왜 증가하지 않냐? 그러면은 당신의 말이 맞다면, 교수님 말이 맞다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지금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지금 출판이 되면 이게 반박이 돼요. 이 브리스톨 대학 영국 교수가 얘기한 거를 이 레터를 반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요. 2022년, 23년에 출판된, 작년에 출판된 논문이. 이게 제가 하나 카운터 펀치를 먹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WHO가 요걸 냈죠. 제가 카운터 펀치를 이번에 먹인 게 이겁니다. 오늘 억셉트 메일 왔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출판이 될 거예요. 인바이러먼트 헬스에. 예, 인바이러먼트 헬스라는 저널에 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고거든요. 이렇게 워드로 내면은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논문 형식으로 나중에 출판사들이. 이건 뭐 작가들은 다 똑같겠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도 똑같이 5,000개, 6,000개 해서 메타 분석한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아니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찾았는데 결국에 1,100개로 추렸어요. 그 중에 또 막 제거해서 결국에 케이스 컨트롤 19개, 그 다음에 코호트 스터디 5개 남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남아요. 왜냐면 이거를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이라고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겹치는 데이터 없게 분류를 했어요.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뇌암의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뭐가 있고 뭐가 듀플리케이트, DU라고 표시된 게 듀플리케이트거든요. 그래서 인클루전 된 건 19개인데 봐봐요. 익스클루전 된 게 더 많죠. 지금 막 20 몇 개, 30 몇 개 되죠. 다 DU. 이거를 다 체크해서 제가 수작업으로 5년 전에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나온 게 코호트밖에 없어요. 새로 케이스 컨트롤이 나온 게 없어요. 환자 대조군 연구가. 그래서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냥 우리가 옛날 초기에 노출 평가 아주 크루드하게 했을 때 그냥 레귤라 유저냐 핸드폰 논 레귤라 유저냐, 이때는 이제 막 셀룰라 폰, 코드리스 폰 막 집에서 막 그 줄 없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했던 거죠. 물론 이 연구는 코드리스 폰 제외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코드리스 폰은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0.98 그거는 WHO 논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 이때는 봐봐요. 논 레귤라 유저에 비해 레귤라 유저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입실라테랄 유저, 그러니까 뇌암이 발생한 쪽으로만 사용했냐 반대쪽으로 사용했냐 보면, 뇌암이 발생한 쪽으로 사용한 군 보면 오즈 레이시오가,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죠. 폐 10년이 넘은 사람만 봐도, 그러니까 10년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보다 10년보다 이제 많이 사용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면 10년보다 많이 사용한 사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해질수록 유의해지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노출 평가 대충 하면 대충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암종별로 나눠서 보면 여기 메닌지오마 증가했죠. 이거 뇌수막 종. 그다음 글라이오마 증가했죠. 그다음에 글라이오마 증가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메닌지오마는 솔직히 말하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증가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누적 시간이 896시간이 넘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59배나 증가하죠. 통계적으로 심지어 유의했어요. 95% 신뢰관 1.25에서 2.0이에요. 그러니까 59% 증가한다는 거죠. 쓰는 사람이 안 쓰는, 그러니까 누적 사용 시간 896시간을 넘긴 사람이 안 쓰는 사람에 비해서 59%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뇌암이. 뭐 이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봤어요, 이제. 그래서 보니 글라이오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교종에서 66% 증가했고,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메닌지오마도 29%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어쿠스틱 뉴로마 이거는 청신경종이거든요. 이게 귀 듣는 청신경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는데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상당히 높았어요. 이거는 연구가 더 많이 누적이 되면 유의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어쿠스틱 뉴로마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거든요. 이유를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더 자세히 본 거예요. 이게 누적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케이스 컨트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렇게 노출 평가의 지표가 정밀해짐에 따라서 크루드 했을 때보다 점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어떤 오즈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코호트 연구, 최근에 각광받는 그 코호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메타 분석을 했는데, 포레스트 플랫, 그러니까 숲 그림은 여기 서플리먼터리 머티리얼에 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뒤에 보시면
이게 진짜 길어요. 이게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연구 수가 적죠. 뭐 4개, 3개 이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금 지금으로서는 더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돼요. 더 연구가 많이 나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뇌암, 이거는 뇌종양, 이거는 수막종, 이거는 청신경종, 이거는 글라이오마 교종인데 보면은 하나도 유의하지 않는데 그럼 점추정치만 봤을 때 제일 유의할 후보가 뭐예요? 어쿠스틱 뉴로마죠. 1.26, 1.61. 이거는 그냥 에버 유즈 한 번이라도 쓴 사람. 이거는 10년 이상 쓴 사람. 10년 이상 쓴 사람 보면 아예 안 쓴 사람에 비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점추정치는 61%나 늘어났죠. 아쿠스틱 뉴로마. 이거는 이제 연구가 쌓이면 95% 신뢰 구간은 줄어들면서 유의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은 너무 넓죠. 연구가 적으니까 2개, 3개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뭐 이것도 이제 사실 너무 크루드하다는 거죠. 익스포저 매트릭 그러니까 노출 평가의 지표가 이런 식으로 에버 유즈, 네버 유즈, 오버 10이어 10년 이상 쓴 사람은 안 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큐뮬레이티브 아워가 큐뮬레이티브 아워즈 오브 유즈가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건데 더 정확한 게 뭐예요? 제일 정확한 거는 이게 이제 제 논문의 요지인데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 Site Specific Time Integral of Specific Absorption Rate of RFEMR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뇌 부위에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어떤 노출되는 타임 인테그랄 그러니까 이 적분을 해서 시간 노출되는 그 양이 시각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적분을 해서 그 또 흡수량이 달라요. 뇌 조직마다 스페시픽 앱소프션 레이트를 고려해서 전자파의 그 해당 뇌부위 조사량을 조사한 게 제일 정확하고 이거 하려면 투구 써야 되거든요. 그 왜 이제 전자파 측정 뭐 이런 걸 해줘요. 이제 휴대전화 제조사는 우리가 모를 텐데 그 제조사에 투구 쓰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계속 시험해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일반인이 이거를 투구를 쓰고 평생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20년, 30년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정확한 노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 결국에 가장 정확한 게 누적 노출 시간이라는 거예요. Cumulative hours of use. 근데 뭐 이게 이제 절대치고 Site Specific Time Integral of Specific Absorption Rate of 전자파가 절대치고. 근데 이거는 못하니까 어차피 측정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요새는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하고 뭐 택시도 잡고 알람도 쓰고 밤에 잘 때 머리맡에 놓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적 노출 시간 자체도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있다는 게 제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또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요새 이어폰 같은 거. 그러면요 머리 안 돼요. 이게 통화를 해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해요. 그러면은 그 통화 시간을 저기 뭐냐 SK텔레콤이나 LG U+나 이런데 전화해서 이게 연락해서 받아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연구 목적으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 블루투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 WPAN 이게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뭐 이런 걸 거예요. 이게 앞에 약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블루투스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 이제 핸드폰을 딱 머리에 안 붙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쓰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 평가가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연구가 어렵다. 정확히 연구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코호트 연구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갔고 옛날처럼 셀룰라 폰처럼 통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하루 종일 사는데 밤에 알람으로도 쓰고 머리맡으로 놓고 그때마다 시골에 있냐 도시에 있냐에 따라서 전자파 방출되는 거 다 다른데 거기에다가 블루투스 헤드폰까지 쓰고 있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뭐 통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측정해봤자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떨어뜨려 놓고 쓰니까 결국에는. 근데도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노출 평가가 더 정확해지면 뭔가 증가하는 뇌암의 위험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WHO에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열광을 하는 거고 3명이.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나올 거고 리뷰어 3명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잘했다 멋있다. 너는 WHO 그 펀딩 받은 연구 반박할 수 있을 거다 이걸로.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다 설명했나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출판된 논문을 한번 보면 예, 이 논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저희 분야에서 7.6%, 6.7%인가요? 7.6%, 7.6% 100분위 저널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그 전체 저널 개수라고 했을 때 200 몇십 개 있을 거예요 아마. 퍼블릭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 퍼블릭 그 SCI급 저널 분류할 때 그 퍼블릭 인바이러먼탈 앤 아큐페이셔널 헬스라는 분류가 있는데 거기 한 230개, 300개 저널이 있는데 그 중에 7.6% 정도 순위 정도 된다는 거죠. 제 최고 기록은 3.5% 되는 저널인데 거기에서 리뷰 받다가 4년 동안 질질 끌어서 이게 리트랙션 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7.6% 되는 저널로.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만족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의적절하게 WHO가 딱 펀딩 받은 연구를 냈는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게 딱 시의적절하게 나왔고, 그동안의 연구랑은 조금 다른 거는 그동안에도 메타 분석은 이 주제에 관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노출이 부정확하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 포레스트 플랫 뭐 숲 그림 그려가지고 막 계속 메타 분석하고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명승건 교수님도 많이 하셨고 국립암센터 이미 많이 했어요 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플로우 그리고 이 글 속에 숨어 있는 아까 그 가장 정확한 전자파의 노출 지표는 아까 제가 얘기 타임 그 사이트 스페시픽 타임 인테그럴 그다음에 스페시픽 앱소프션 레이트 오브 전자파인데 그걸 못 측정하니까 cumulative hours of use를 측정하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확해지고 있다. 왜냐면 블루투스 테크놀로지 뭐 우리 유튜브 할 때 쓰고 뭐 알람 할 때 쓰고 핸드폰이 옛날 셀룰라 폰 2G처럼 통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코호트 연구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코호트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으려면 결국에 노출 지표를 더 정확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아까 여기 우리나라 전체 국민 우리나라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사우스코리아 유명해요. 핸드폰 제조사로 삼성. 예. 그래가지고 그거 전체 국민을 보여줬더니 영국 교수님이 또 반박을 하네요. 그래서 그걸 또 재반박한 게 이제 리뷰를 받고 있다는 게 아까 그 이거죠. 예, 이 논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논문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이 굉장히 작고 어떤 노출 평가가 부정확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 위험은 존재할 수 있고 굉장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머리에 딱 대고 통화를 계속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뭐 3시간씩 뭐 10년 20년 통화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환경보건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딱 대고 3시간씩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영업직, 보험사 영업직, 뭐 영업직들 써요. 그렇게 핸드폰 딱 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바꾸기만 해도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무슨 딱 머리에 대고 영업직들 3시간 이상 쓰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뇌암이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뇌암 위험이. 근데 그 연구가 묻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요.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거랑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랑 연관성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찾지 못하는 것일 뿐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걸 이 논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논문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원래 준비한 거 논문을 다음에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즐겁고 5년 만에 나온 논문이라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제 첫째 자식보다 오래된 논문이라서 그렇게 신이 나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